안녕하세요, 유목수입니다. 목공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런 네모에 대한 개념이 약간 부족할 수 있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네모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지점이라고 생각하세요. 꼭지점. 모든 작품은 꼭지점 하나, 꼭지점 2개, 꼭지점 3개, 꼭지점 4개가 모여서 네모가 되죠. 자, 이게 네모입니다. 자, 그럼 도면을 보실 때 이렇게 되면은 위에서 봤을 때 아니면 앞에서 봤을 때 뭐 선반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이 각자 자체가 그냥 이 선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어진 선. 그러면 여기 조그만 네모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 조그만 네모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처음에 목공 배울 때 선 작업을 많이 배워요. 자, 꼭지점 선이 4개가 모이면 이렇게 상이 됐죠. 꼭지점 4개 보니까 상이 됐습니다. 그럼 이걸 예를 들어서 벽에 박는다. 벽에 박으면 벽상이 되는 거고, 이걸 천장에 박으면 천장상이 되는 거고, 이 네모를 가지고 선반을 짜도 선반상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걸 사다리라고도 하는데, 하고, 이제, 그렇게도 얘기하죠. 계단이라고도 얘기하고. 자, 보세요. 자, 이건 짧은 거지만, 강도에서 크게 되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너무 길어서 이게 나무가 휘어있는 경우는 이 중간상을 또 대기도 하고요. 단순하게 네모를 지금 봤잖아요. 자, 그럼 이제 꼭지점이라고 제가 했잖아요. 꼭지점 하나가 2개, 3개, 4개, 5개. 유선이 되네요. 그리고 꼭지점이 많으면 동그라미가 되죠. 그죠? 자, 그럼 꼭지점 하나, 꼭지점 하나, 꼭지점 하나, 꼭지점 하나. 뭐가 되죠? 예. 현장에도 많이 이제 단어가 알 작업 많이 한다는데 여기 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형 작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서클이 많은 건데. 아무튼. 그리고 이게 곡선이 또 하나가 더 생기면 이제 곡선이 되는 거고, 파도처럼. 한마디로 꼭지점이 모이고 선이 모여서 여러분이 만드는 작품이 되는 겁니다. 액자 같은 경우도 이제 만드실 때 이렇게 두면 그리실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옆으로 봤을 때는, 옆으로 이 그림을 생각하면은 이것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죠? 같은 길이로 한다 보면 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처음에 개념을 잡으실 때는 있는 그대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점들이 모여서 선을 이루고 그 선이 지금 얘기하는 모양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모도 이렇게 하면 세모가 되죠. 그죠? 여기에 마감재를 붙이는 동시에 세모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개념으로 도면 같은 걸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도면 보시면 위에서 봤을 때 뭐 이런 가벽이 있을 거예요. 또 마찬가지. 그냥 이렇게 간다. 이렇게 간다.
근데 이것이 아까 처음에 봤던 것처럼 이렇게 가벽이 들어가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저는. 자, 나무 접합을 하실 때, 상작업을 하실 때 가끔씩 이렇게 박거나 이렇게 박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요령 있게 어떻게 박아야 되냐? 간단합니다. 꼭지점 4개죠. 그냥 꼭지점 2개만 생각하세요. 위에 것과 아래 거, 위에 것과 아래 거를 2개를 맞추면 뒤에가 틀리면 문제가 있죠. 그죠? 앞에 2개만 맞춰도 뒤에 2개는 무조건 맞을 거예요. 요런 개념을 가지고 또 똑같이 천장에서 뭘 박을 때, 바닥에서 벌레바지 박을 때, 두 점, 2포인트만 생각하시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천장이든 바닥이든 박았는데 이상하게 요렇게 벌어진다. 이렇게 벌어진다. 아니면 요렇게 벌어진다. 뭐가 문제일까요? 꼭지점을 안 맞춘 겁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천장이 막 파도 쳤는데, 바닥이 파도 쳤는데. 근데 처음 시작하실 때는 마감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바닥에 장판이나 타일이 붙거나 마루가 붙겠죠. 그러면 뭔가 바닥에 아니면 실리콘을 쏘던가 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5mm 내외로 바닥이 꾸부정 하더라도 이것만 맞춰서 5mm 내외로 딱 붙여주시면 새지 않고 작업이 가능합니다. 천장도 마찬가지예요. 천장 도배도 5mm 내외면 도배하시는 분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접합할 때는 딱 똑같이 이렇게 붙이시고 이 상태로 천장에 고정하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이렇게 벌어질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안 맞는다. 그러면 재단을 잘못하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타카 같은 경우는 타카 핀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그럼 타카 핀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자재예요. 다루기라고 하는데, 이게 한치각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건 그냥 다루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말보다는 한치각은 이게 한치각이 아니거든요. 사실 그냥 용어가 된 거예요. 사과, 배 이런 것처럼. 한치각이 26mm도 나오고 27mm도 나오고 28mm도 나와요. 근데 타카핀은 거의 그냥 30이라 계산을 하시거든요. 그럼 일괄적으로 이걸 거의 쓸 때는 30mm 박을 때는 38mm ST 타카나 45를 쓰십니다. 이유가 뭐냐면 얘가 박았을 때 몸머리가 여기에 딱 일자로 되는 게 아니고 들어가요. 몸머리가 이런 식으로 한 3mm에서 5mm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백이 26, 27, 28 그냥 28로 가면 10mm 바뀌는 거죠. ST인 경우는. 그리고 얘는 28mm면 17mm 바뀌는 겁니다. 그죠? 이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38 같은 경우는 바닥면 박을 때 CD관이나 어떤 바닥에 이제 시멘트를 붓거든요. 왜냐면 이 안에 배관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38인 경우는 그걸 많이 써요. 대신에 이제 실리콘을 좀 바르고, 그리고 얘는 벽에 많이 써요. 최대한 많이 박아서 짱짱하도록. 그래서 45를 많이 쓰고 있는 거고. 그럼 ST가 이 종류만 있냐? 그렇지 않죠. 25mm가 있고 18mm가 있어요. 그럼 25mm는 12mm MDF나 합판 박을 때, 그럼 마이너스 해보면 13mm가 남는 건데, 사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2, 3mm가 더 박혀요. 5mm도 박히고. 그럼 한마디로 15mm가 이상 박힌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9mm 짜리를
때 18mm를 박는데, 그럼 9mm네? 9mm 남네? 플러스 3에서 5mm가 바뀌는 거예요. 그럼 얘도 14mm에서 그 정도 바뀌는 거죠. 요런 이론입니다. 근데 거꾸로 무조건 주구장창 40으로 박으면 못도 제대로 안 박히고 못이 핀이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용도에 맞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얘기한 대로 이제 입문을 하실 때는 너무 어렵게 막 이렇게 이러고 저거 막 어떻게 꽈진다 이런 것보다는 찬찬히 쉬는 시간에 사진을 찍으시고 퇴근 후에 생각하시고 그냥 일상적으로 어떤 네모나 담배 피우시면 담배값도 있지만 일상적으로 이런 네모를 가지고 저걸 만든다면, 내가 보고 있는 걸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까라는 생각을 하시면 이게 도움이 많이 돼요. 이게 정사각형으로 이제 보여드리는데 직사각형으로 보면 얘 두 점이 얘가 이게 내려가면 얘가 올라가요. 그죠? 얘가 올라가면 얘가 내려가요. 그리고 이 선이 전체적으로 내려가면 얘가 올라가요. 되게 간단하고 너무 쉽죠. 근데 이제 현장에서 처음으로 일하다 보면 속도도 안 나고 개념도 적어서 이걸 간혹 까먹어요. 이 꼭지점에 대한 것도 까먹고, 요거 잘 기억하셨다가 처음에 배우실 때 응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실제로 어떻게 박는지, 어떻게 상을 타카로 박아야 이제 상 작업할 때 유리하게 박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 맞다, 요 얘기를 안 해야 이게 사실 두 번째 영상이라. 석고 마감재는 900에 이렇게 돼 있어요. 900에 1800. 상작업을 하실 때는 주자지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요것만 기억하세요. 0, 300상, 600상, 900상, 1200상, 1500상 해서 데이트 있으면 3600까지 인지하시고, 또 450상, 900상, 1350상, 1800상. 이게 왜 그런지 아시겠죠? 자재를 쓰려면 요걸 계산 머릿속에서 들어와야 금방 작업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MDF 그리고 합판 같은 경우는 407로 합니다. 400상 아니에요. 407, 814, 121, 1628 이런 식으로. 이것도 3600까지 외우시는 걸 추천합니다. 간혹 407로 각재를 잘라서 표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짧은 거리는 사실 되는데 긴 거리가 되면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을 하다가 마루나 뭐 어떤 작업을 하다가 쭉 같이 만들다가 선이 갑자기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하나를 표시할 때 1mm나 2mm를 벗거나 줄였을 경우는 오차가 계속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재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예 머릿속에 넣으시고, 포메른 줄자 같은 경우는 표시가 돼 있어요. 그거 쓰시던가 아니면 아예 처음에 일하실 때 300상, 300의 배수, 450의 배수, 407의 배수, 이거를 3600까지 외우시는 걸 추천합니다. 3600은 일반적인 우리가 쓰는 자재의
맥시멈이 3600이.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배우실 때, 처음에 시작하실 때 아예 대리 속에 박으시면, 이거 저 하루 만에 배웠거든요. 첫날 시작할 때 우리 사장님이 무조건 외우라고 해서. 근데 그때는 뭐라 했었는데 제가 속으로, 지금은 이제 목수 끝날 때까지 아주 유용하게 쓸 것 같아요. 요거는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카핀 종류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많이 하면 굉장히 작업에 유리하대요. 어떤 사람들은 F 계열이 F30만 있는 분들도 있는 줄 알아요. 더 짧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기 작업을 유리하거나 아니면 어떤 작품 만들 때 더 이쁘게, 편하게, 안전하게 만드실 거면 시작하실 때 상에 대한 것과 핀의 종류를 흑질을 어느 정도 다 하시면 현장에서도 기염을 받을 것이지만 나중에 자기가 무엇을 만들 때 정말 똑똑하고 이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다음에는 실제적으로 이런 작업을 할 때 타카를 어떻게 박는가,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상이었습니다.